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청약제도가 크게 개편되면서 청약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계의 척척 박사 여은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이번 정부에서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맞습니다. 큰 변화죠. 우리나라 청약 시장에 이러한 변화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동안 청약이 사실은 중장년층한테만 유리했었습니다. 맞아요. 2030 세대에게는 좀 불리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청약은 주로 가점제 위주였었습니다. 우리가 청약이 이제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는데요. 가점제 위주였기 때문에 가점이 턱없이 낮죠. 2030 청년 세대는. 네. 사실 그동안 청약은 이런 2030 청년층에게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달라졌어요. 바로 청약 방식이요. 그동안 가점제 위주에서 추첨제 위주로 개편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또 불인이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불인이를 위해서 잠깐 용어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먼저 청약제도에서 가점제 방식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면, 가점제라고 하는 것은 청약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우선해서 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 가점제 방식인데요. 여기서 점수 산출 시에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가 부양 가족 수예요. 그러니까 가족 수가 몇 명인지와, 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무주택 기간, 즉 얼마나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살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지 또 긴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30처럼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고, 그죠? 부양가족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무주택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사실 중장년층에 비해서 턱없이 짧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2030 젊은 세대에게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는 청약 포기자, 청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쵸. 예.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젊은 층에게는 청약이 남의 잔치로만 여겨서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사실 저도 청포자 중에 한 아, 명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 추첨제를 확대를 하게 된다면 네. 2030 세대에게 크게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맞습니다. 가점제와는 달리 이제 추첨제라고 하는 것은 가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점수와 상관이 없죠. 그냥 로또 하시 로또. 로또처럼 그냥 추첨이에요. 누구나가. 그래서 연령이나 통장 가입 조건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추첨으로만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새 정부에서 추첨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선거 때 공약으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당연히, 네. 그러면 언제쯤 확대가 될까요? 예, 이게 좀 빨리 확대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2030 세대가 원하는 건데, 아직 정확한 시행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올해 안에 청약 제도를 손을 보고 또 핵심적으로는 추첨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첨제가 확대되게 된다면 청약 당첨 전략을 크게 바꿔야 될 것 바꿔야죠. 같은데요. 네. 그러면 추첨제 확대 시에는 또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당첨 가능성이 또 가장 높을까요? 네, 이제 이런 전략을 좀 잘 짜야지 네. 내 집 마련을 젊은 층들이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효준쌤이 빨리 좀 정답부터 말해달라고 맞아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지구에서는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크기, 그런 주택은 그동안 100% 전부 다 가점제로만 공급이 됐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더 큰 그런 주택들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반반씩, 즉 50%씩 적용해서 그동안 이제 당첨자를 선정해 왔었죠. 이런 가점제 위주의 상황에서는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2030 세대가 당첨에 크게 불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서는 바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도 이제 추첨제를 새롭게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용 85제곱미터 그 구간은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세분화시켜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무려 추첨제 비중을요, 60%로 크게 이번에 적용을 하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는 30%를 추첨제로 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정말 획기적인 제도 변화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2030 젊은 층은 값비싼 큰 평수보다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 관심이 높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렇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아예 추첨 제도가 없었으니까. 네, 맞아요. 다 가점제 방식이라서 네. 접근이 아예 불가능했었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추첨제 도입이 소형 아파트에 적용이 되면 저도 청약에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하셔야죠. 사실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추첨제를 전격 도입한 것은 뭐 이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배려인 것 같고요. 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오히려 현행 50%에서요, 이번에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2030 세대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청약 가점을 또 열심히 쌓아온 중장년층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걸까요? 예, 이제 이분들은 이제 중장년층들은 또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뭐 세대 갈등이 될 여지도 조금 네. 있을 수 있긴 한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추첨제 확대로 인해서 뭐 2030 세대의 청약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 네. 또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당첨 확률은 그만큼 또 낮아질 수밖에 없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 대신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요, 가점제 비율을 또 높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오히려 중장년층에 더 유리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박사님, 청약 제도 변화에 대한 내용 정말 요긴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2030 세대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좋은 전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좀 청약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청약 시에는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리면은요,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네. 네, 높고요. 특히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크기 아파트는 추첨제가 무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쪽 쪽에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자본 여력이 좀 되시는 젊은 분들도 계세요. 네. 뭐 젊은 분들 다 돈 없지는 않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이런 추첨제 물량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추가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병역 이행자에 대한 청약 가점으로 5점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 있어요. 맞아요. 병역 이행자의 청약 가점제 도입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 청약 당첨을 높이려면 군대를 꼭 가야겠네요. 가야죠. 박사님, 오늘 좋은 네. 정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다른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더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부동산 재테크와 청약 정보, 그리고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저와 박사님은 물론이고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다수가 참여해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